월급이 들어오는 날 QLD랑 TQQQ 차트를 한 번이라도 열어보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장면을 겪으셨을 겁니다. 숫자가 올라갈 때는 내가 드디어 인생을 바꾸는 길을 찾은 것 같고, 숫자가 꺾일 때는 내가 왜 이런 걸 했나 싶고 하루 만에 마음이 널뛰게 합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건 내 통장 잔고는 그 널뛰기만큼 빨리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카드값은 그대로고, 대출이자는 그대로고, 육아비는 그대로고, 물가는 그대로 오르는데 내 자산만 느리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용히 깨닫습니다. 평범한 속도로는 평범한 인생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요. 이 말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100만원을 10년 모으면 원금이 1억 2천만원입니다. 대단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집이 해결됩니까? 시간이 해결됩니까? 마음의 여유가 해결됩니까? 많은 분들에겐 아직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갈래로 갑니다. 첫 번째는 포기입니다. 그냥 나는 안 되나 보다. 두 번째는 한방입니다. 이 한방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한방은 계획이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시장 앞에서 늘 패배합니다. QLD와 TQQQ는 포기처럼 느리지 않게, 한방처럼 무모하지 않게 시간을 앞당기려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망치로 집도 짓고 유리도 깨듯이 QLD와 TQQQ는 인생도 바꾸고 멘탈도 부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리 가는 방법을 말하되 무너지지 않는 방식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딱 한 문장만 붙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레버리지의 본질은 수익이 아니라 시간 단축입니다. 수익이라는 단어만 바라보면 욕심이 올라오고 비중을 망칩니다. 비중이 망가지면 멘탈이 망가지고, 멘탈이 망가지면 손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멘탈을 지키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시간을 단축하는 레버리지를 얹어야 합니다. QLD와 TQQQ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면 녹는다. 횡보장에서 깨진다. 수수료가 높다. 위험하다. 청산이 무섭다. 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내는 겁니다. 위험하니 하지 말자. 이 결론은 편합니다. 그런데 편한 결론을 선택한 사람들의 인생은 대체로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위험을 없애는 게 아니라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레버리지 ETF가 왜 위험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수가 첫날 10% 오르고 다음날 9% 정도 내리면 거의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100이 110이 되고 100 근처로 다시 오는 겁니다. 그런데 305조는 다릅니다. 첫날 30% 오르고 다음날 27% 정도 내립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리가 아니라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구간입니다. 지수는 멀쩡한데 내 계좌는 녹아내리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현상이 언제 치명적이냐입니다. 핵심은 변동성과 추세입니다. 변동성은 파도가 크냐 작으냐이고, 추세는 결국 상승 방향으로 가느냐입니다. 파도가 큰데 방향이 위로 가면 레버리지는 미친듯이 강해집니다. 파도가 큰데 방향이 옆으로 가면 레버리지는 미친듯이 마모됩니다. 파도가 큰데 방향이 아래로 가면 레버리지는 사람을 부숩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QLD와 TQQQ를 아무 때나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을 구간과 쉬어갈 구간을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나눠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레버리지는 도박이 됩니다. 이거라면 레버리지는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 언제가 들고 있을 구간입니까? 그걸 맞추는 게 불가능한데요. 맞습니다. 미래를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맞추는 투자에서 반응하는 투자로 바꿔야 합니다. 맞추려면 내 머리가 주인이고 반응하려 하면 규칙이 주인입니다. 레버리지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규칙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QLD와 TQQQ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도 이미 물려본 분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 케이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다르지만 구조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투자금이 크지 않고 매달 적립이 가능한 분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를 꾸준히 넣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 케이스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여기서 망하는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TQQQ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한번 흔들릴 때 공포가 커지고, 공포가 커지면 매달 적립이 끊깁니다. 적립이 끊기는 순간 게임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렇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QLD가 주력이고 TQQQ는 향신료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들어가는 돈의 70%는 QLD, 20%는 현금, 10%는 TQQQ. 이런 식입니다. 왜 현금을 남기냐? 현금은 수익을 못 내서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레버리지에서는 현금이 멘탈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를 가능하게 만드는 산소통입니다. 그리고 이 현금은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입니다. 기반 지수인 QQQ가 단기 흐름이 꺾였다. 혹은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밀렸다. 혹은 20일 이동평균 아래로 내려왔다. 이런 신호가 나오면 현금의 일부를 꺼내서 QLD나 TQQQ를 추가합니다. 신호가 없으면 현금은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은 시장이 무서울 때 손이 멈추는데 여러분은 시장이 무서울 때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핵심 습관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목돈이 조금 있고 매달 적립도 가능한 분입니다. 예를 들어 목돈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있고 매달 100만원 전후로 넣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목돈을 한 번에 다 넣는 겁니다. 그 다음 시장이 10%만 빠져도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 멘탈로 TQQQ를 들고 있으면 거의 무조건 망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목돈은 3등분에서 6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눠서 들어갈 조건을 미리 적어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차는 지금, 2차는 QQQ가 최근 고점 대비 7% 하락, 3차는 12% 하락, 4차는 18% 하락, 이런 식입니다. 숫자는 예시입니다. 중요한 건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미리 정해두면 하락이 공포가 아니라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비중은 이렇게 권합니다. 기본은 QLD 중심, TQQQ는 구간별로 늘리고 줄이는 방식입니다.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 하락이 얕고 반등이 빠르다. 이런 구간에서는 TQQQ 비중을 조금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세가 꺾이고 하락이 깊어지고 반등이 힘이 없다. 이런 구간에서는 TQQQ 비중을 줄이고 QLD 비중을 유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레버리지는 손실을 피하는 게임이 아니라 회복을 빠르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하락을 덜 맞아야 빨라집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미 TQQQ로 큰 손실을 경험한 분입니다. 이 케이스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처가 문제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오를 때는 겁이 나서 못 사고 내릴 때는 더 겁이 나서 못 삽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갑니다. 그러다가 꼭 고점 근처에서 다시 들어가고 다시 맞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중의 재설계, 둘째는 매수의 자동화입니다. 비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TQQQ 비중이 크면 그 자체로 불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 6개월은 TQQQ를 최소 비중으로 낮추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에서 5%에서 15% 사이 정도로만, 그리고 나머지는 QLD로. 이렇게 해야 다시 시장을 견딜 수 있는 몸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는 꼭 시스템 매매가 아니라 내 손을 줄이는 겁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같은 비율로 사는 것을 먼저 고정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뇌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뇌가 개입할수록 공포와 욕심이 들어오고 레버리지에서는 공포와 욕심이 곧 손실입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TQQQ를 늘리고 언제 줄입니까? 이걸 틀리면 다 무너집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한 답은 있습니다. 기반 지수의 흐름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TQQQ 자체의 차트는 흔들림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람을 과잉 반응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QQQ 같은 기반 지수는 상대적으로 부드럽습니다. 흐름을 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기반 지수로 잡고 실행만 QLD와 TQQQ로 하시는 게 안정적입니다. 실전 규칙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에게 맞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입니다. QQQ가 200일 이동평균 위에 있고 200일 이동평균 자체가 우상향이다. 이 조건이 만족될 때는 기본 비중을 QLD 중심으로 유지하되 TQQQ 비중을 일정 수준까지 허용합니다. 반대로 QQQ가 200일 이동평균 아래로 내려오고 200일 이동평균이 꺾이기 시작한다. 이 조건이 나오면 TQQQ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립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은 횡보와 하락이 길어질 확률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선 깨지면 팔아야 하는 거네요. 그런데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줄이라는 말입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올인도 위험이고 올아웃도 위험입니다. 올아웃을 하면 반등이 나올 때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을 못 잡고 결국 더 비싸게 삽니다. 그러면 멘탈이 무너지고 다시 매매가 꼬입니다. 그래서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TQQQ 비중을 한 번에 0으로 만들지 않고 30% 줄이고 더 나빠지면 또 30% 줄이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반등이 와도 일부는 남아있고 하락이 이어져도 피해를 줄입니다.
이게 레버리지 생존 방식입니다. 이제 수익이 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투자자 대부분은 손실이 아니라 수익 때문에 망합니다. 수익이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내가 똑똑해 보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키웁니다. 더 빨리 가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이 보통 꼭대기 근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락 한 번에 계좌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에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규칙입니다. 전고점 근처 혹은 강한 상승 후 과열 구간에서 레버리지 물량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꿉니다. 일부라는 게 중요합니다. 20%든 30%든 여러분이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첫째, 수익을 잠그면서 멘탈이 안정됩니다. 둘째, 다음 하락 때 쓸 현금이 생깁니다. 셋째, 하락이 오면 공포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레버리지에서 현금은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익절을 언제 합니까? 몇 퍼센트 오르면 팝니까? 여기서 답을 퍼센트 하나로 정하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여러분의 숫자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구간으로 정하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급등으로 가격이 단기 이동평균에서 너무 멀어졌다. 혹은 거래가 과열됐다. 혹은 기반지수가 중요한 저항 구간에 닿았다. 이런 구간에서 일부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일부입니다.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 선택이 쉬워집니다. 이제 가장 무서운 단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산. 많은 분들이 이 단어 때문에 레버리지를 포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 위험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청산 공포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는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 번에 다 넣지 않는 것, 현금을 남기는 것, 기반지수 흐름이 꺾일 때 TQQQ 비중을 줄이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처럼 한 번에 계좌가 끝나는 상황을 피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가격이 너무 낮아지면 액면 병합 같은 방식으로 구조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투자자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단순히 0으로 사라지는 방식만 생각하면 공포가 과해집니다. 중요한 건 공포 때문에 레버리지의 장점을 아예 버리는 게 아니라 공포를 통제하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마음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그래도 무섭다. 다른 하나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라는 거냐? 지금부터는 시작 방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루 단위 행동까지 내려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계좌를 보고 비중을 감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날 기분이 좋으면 과해지고 기분이 나쁘면 쫄아서 못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무조건 종이에 적어야 합니다. 종이에 적는 순간 감정이 숫자로 바뀝니다. 감정이 숫자로 바뀌면 멘탈이 버팁니다. 종이에 적을 내용은 딱 4줄이면 됩니다. 내가 매달 넣을 금액, 예를 들어 100만원. 그중 QLD로 갈 비율, 예를 들어 70%. 그중 TQQQ로 갈 비율, 예를 들어 10%. 남길 현금 비율, 예를 들어 20%. 이 4줄을 적고 시작하시면 이미 상위권입니다. 대부분은 이걸 안 하고 들어가서 흔들릴 때마다 결정을 바꾸고 그게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추가 매수 규칙을 한 줄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QQQ가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 남겨둔 현금의 절반을 QLD로 추가, 그리고 15% 이상 하락하면 남은 현금의 일부를 TQQQ로 추가. 이런 식으로요. 숫자는 예시입니다. 중요한 건 단계입니다. 단계가 있어야 하락이 길어져도 내가 대응할 카드가 남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말 현실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락 초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 빠질 때 이게 끝인지 시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입에서 너무 크게 들어가면 하락이 더 이어질 때 대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입에서는 QLD 위주로 더 깊은 하락에서 TQQQ 비중을 조금 더 쓰는 방식이 멘탈과 구조 모두에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즉, 얕은 하락에는 덜 공격적으로, 깊은 하락에 더 공격적으로, 이게 레버리지의 생존 감각입니다. 이제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상승장에서도 실수가 많습니다. 상승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 실수는 이겁니다. 매달 적립을 멈춥니다. 너무 올랐다고 생각해서 멈춥니다. 그런데 시장은 여러분이 멈춘 뒤에도 더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사람은 뒤늦게 따라 붙습니다. 그때 TQQQ를 크게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정에 맞습니다. 이 패턴이 레버리지 계좌를 가장 많이 부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도 원칙은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 매수만 멈추는 겁니다. 매달 기본 적립은 유지하되 현금을 더 쌓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이 길어질수록 언젠가 조정이 올 확률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정이 올 때
현금이 있으면 여러분은 남들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남들은 공포에 팔고 여러분은 체크리스트대로 삽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숫자, 시나리오를 3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실제로 시장이 움직일 때 공포가 줄어듭니다. 공포가 줄면 손이 살아남고 손이 살아남으면 계좌가 살아남습니다. 시나리오 하나, 시장이 3개월 동안 꾸준히 오른다. 그런데 중간중간 3%에서 5% 조정이 몇 번 있다. 이 구간에서 QLD는 비교적 편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TQQQ는 조정 때 심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TQQQ 비중을 과하게 키우지 않고 기본 비중을 유지하면서 현금을 천천히 싸는 게 좋습니다. 이때 욕심이 올라오면 다음 시나리오에서 무너집니다. 시나리오 2, 시장이 한 달 동안 10% 이상 급락한다. 뉴스가 시끄럽고 공포가 커진다. 이 구간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공포에 팔고 하나는 손절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현금을 남겨두고 미리 정한 단계 규칙이 있으면 여러분은 오히려 가장 중요한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QLD가 중심이고 TQQQ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씁니다. 왜냐하면 급락 구간은 변동성이 커서 마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급락에서 무리한 TQQQ는 회복을 기다리기도 전에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시나리오 셋, 시장이 1년 가까이 박스권에서 흔들린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결론이 없다. 이 구간이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무덤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TQQQ 비중을 줄이고 QLD 중심으로 유지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달 적립은 계속하되 추가 매수는 더 엄격하게 더 큰 하락 구간에서만 들어가야 합니다. 박스권에서 잦은 추가 매수는 내가 돈을 넣는 만큼 마음이 닳습니다. 마음이 다르면 결국 포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럼 저는 QLD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TQQQ가 필요합니까? 이 질문은 아주 좋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QLD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QLD가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TQQQ는 특정 구간에서 엔진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엔진을 항상 풀악셀로 밟는 겁니다. 엔진은 필요할 때만 쓰고 나머지 시간엔 차체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그 차체가 QLD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TQQQ를 쓸 구간은 언제냐?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회복 국면에 들어갈 때, 즉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몇 주 이상 이어지고 기반 지수의 흐름이 다시 살아날 때, 그때 TQQQ가 진짜 힘을 냅니다. 반대로 하락 초입 혹은 방향이 없는 박스권, 이 구간에서는 TQQQ의 마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TQQQ는 하락 초입에서 무리하게 늘리는 게 아니라 하락을 견딘 뒤 회복이 확인되는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늘리는 편이 멘탈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이 너무 느리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에서 느리게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 더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한번 크게 무너지면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50% 떨어지면 100% 올라야 원금입니다. 이건 너무 기본인데 사람들은 급할 때 이걸 잊습니다. 레버리지는 급할수록 더 잔인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심리 트릭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로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는 내 계획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꾸고 싶어집니다.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계획을 바꾸지 말고 계획을 강화하십시오. 즉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현금을 늘리는 겁니다. 수익이 났을 때 현금을 늘려야 다음 하락 때 더 큰 수익의 기회를 잡습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반복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한 번 더 현실적인 하루 행동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열릴 때마다 차트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레버리지에서는 덜 볼수록 낫습니다. 대신 체크하는 날짜를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주 1회 혹은 월 2회, 그날에만 기반 지수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실행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고수의 방식입니다. 매일 보는 사람은 매일 흔들리고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손으로 계좌를 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좋은 시작은 뜨겁게 결심하는 게 아니라 차갑게 한 줄을 적는 겁니다. 이번 달부터 매달 얼마를 넣을지, QLD 몇 %, TQQQ 몇 %, 현금 몇 %, 그리고 추가 매수 조건 한 줄, 이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이 흔들릴 때 여러분을 구합니다. 그 한 줄이 평범한 인생의 속도를 바꿉니다. 수면 깨지면 바로 비중 줄이세요. 꼭꼭요.